가만히 듣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실수했나? 네, 안녕하세요. 돌출입 읽어주는 의사,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승무원 이야기인데요. 이 돌출입과 승무원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창궐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비행기 탈 일이 없죠.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도 이제 제한돼 있고, 또 외국 가서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가고 마스크 쓰고 한국에만 가둬 놓은 것처럼 있던 시기인데, 승무원 룩북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서 모 항공사 승무원 복장과 매우 유사한 승무원 복장을 이제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런 거를 한다고 알려져서 그게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항공사에서 법적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이 회자되는 뉴스를 보고 이제 옛날에 제가 수술했던 승무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딴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한국 국적기 여성 승무원 중에 돌출입 수술 대상이 될 만한 돌출입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미인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인권위원회가 국내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에 신장 조건을 내걸어서 키 말이에요.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해서 이제 시정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용모를 보고 뽑지 않고서는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심증이 갑니다, 사실. 제가 수술한 환자 A라고 칭하겠습니다. 환자 A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게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기 좀 전이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이고 또 웃을 때 잇몸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돌출입 수술의 대상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가 이미 발치 교정을 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위아래 치아 총 4개를 발치해버려서 3년간 교정을 했고, 그런데도 돌출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웃을 때 잇몸은 더 많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아 4개를 이미 잃은 상태에서 돌출입 수술을 이제 하러 오면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위아래 치아를 4개를 더 빼고 수술하자니 치아가 좀 아깝고, 이제 이런 경우 대안은 한 6개월간의 수술 전 교정을 통해서 이제 발치했던 공간을 다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을 이렇게 해놨으면 다시 역방향 교정을 해서 이걸 앞으로 빼고 어금니도 뒤로 밀어서 이 발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돌출입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수술 전 교정 그리고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실수했나?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워진 제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환자는 이미 자기 힘들게 발치 교정 다 끝낸 것도 억울한데다가 아픈 기억과 후회도 밀려오고 다시 교정하고 수술 받고 하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했어요, 환자가. 그리고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꿈은 승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승무원 채용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승무원만큼 미소가 중요한 직업도 참 드뭅니다.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증상, 이걸 거미 스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미라는 게 이제 잇몸이니까 거미 스마일은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걸 뜻하는데, 이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음은 어떤 친절과 미소로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승무원이라는 직종에서 아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이 거미 스마일은 이제 활짝 웃으면 잇몸 많이 보이는 스마일은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여요. 못생김을 개그 소재로 삼는 뭐 그런 콘서트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일부러 잇몸 많이 보이게 웃으면서 그걸 이제 희화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환자는 진료실을 이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 꿈이 승무원인데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은 수술할 여력이 못 됩니다. 발치 교정한 것도 사실 어렵게 대출받아서 했거든요. 근데도 돌출입이 그대로여서 일단 방법이 있는지만 알아보러 왔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딸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님도 또 눈가가 촉촉해지셨더라고요. 딸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뭐 머릿속으로 뭘 정리하기 전에 제 마음 진짜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잠시만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래요? 우리 병원에서 저 리셉션에서 전화 받고 리셉션 이렇게 접수 담당자로 일을 하고 내가 월급 주고 그 월급 모아서 수술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 못다한 꿈에 한번 재도전 해봅시다. 그랬더니 환자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말을 못 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1인 성형외과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는 사치예요. 뭐 우리 실장님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또 환자도 봐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전화만 앉아서 받으시는 리셉셔니스트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런 솔직함 뭐 이런 것들이 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꿈을 돕는 좀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월급은 이제 꼬박꼬박 통장으로 지급됐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수술 전 교정을 다 마친 그녀는 이제 저에게 마침내 이제 돌출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저한테 돌출입 수술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그분과 우리 병원도 서로 작별한다는 의미죠. 그 환자가 이제 수술을 받고 우리 병원을 떠났죠. 그러고서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무심코 이제 카톡 확인하다가 그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던 항공사의 승무원이 돼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멋진 그 승무원이 된 사진 속에 그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사진 보니 너무 아름답네요. 내 작품 승무원 꿈을 이루었군요.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마침 한국에 있었나 봐요. 원장님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하하, 네. 어디 항공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느낌표 여러 개 해서 답장이 왔어요. 그녀가 꿈을 이룬 게 오직 제가 한 돌출입 수술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경쟁률이 높은 항공사 면접 시험에 합격한 게 전적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외모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그녀에게 해준 더 값진 선물은 어떤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뜻이 있다면 길이 열린다는 자신감, 진실과 열정은 통한다는 믿음, 복을 부르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그녀가 앞으로 행여나 삶에서 잠시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